어머니,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날 큰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말끝은 떨렸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주세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목이 막혔고 심장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나는 잠깐 내가 누군지 잊었습니다. 72년을 버틴 이름, 가족을 부르던 목소리, 식탁 끝자락의 자리, 모두가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부모를 모셨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잠결에 내 품으로 파고들면 더 꼭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돌봄을 받는 쪽이 되었습니다. 짐일까요? 어머니 대신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릴까요? 요양원. 두 글자에 수많은 그림자가 달렸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식사, 정해진 취침, 내 의지가 빠져나간 자리. 나는 그 틀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며칠 뒤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좋은 집이었습니다. 빛이 잘 들고 바람이 맑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밥을 뜯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방에서 드시는 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크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한 자리 사라진다는 것.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가족에서 손님이 되는 일입니다. 손님에서 머무는 물건이 되는 일입니다. 작은 딸 집도 비슷했습니다. TV 소리를 낮춰 달라 했습니다. 밤에는 발소리를 줄여 달라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물을 아꼈습니다. 화장실을 참았습니다. 몸은 조용해졌고 마음은 더 작아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될까?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의 집이 되지만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되지 못한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문장이 가슴 밑바닥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국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독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간병인 비용 24시간 상주 450만 원. 비싸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밥 차려주고 병원 같이 가주고 그 정도면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첫날 간병인은 친절했습니다. 뭘 좋아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부엌에서 바쁜 소리가 났습니다. 따끈한 반찬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뒤 말이 달라졌습니다. 식비를 더 보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도, 난방도, 조명도 조금만 더 쓰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하러 왔지 수련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길게 박혔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내 평생의 절약이 누군가에겐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간병인에게도 삶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떠나는 자리. 남는 건 내 쓸쓸한 방 하나. 요양원을 보러 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선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호실 박순자 어르신. 그 호명이 익숙해질수록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코 고는 소리, 새벽에는 누군가의 울음, 낯선 리듬이 밤을 찢었습니다. 3일 만에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길 위에 섰습니다. 자녀와 동거, 간병인 고용, 요양원 입소, 세 갈래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년의 지도가 여기서 끝입니까? 그때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남들이 정한 길 말고 내가 깔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누가 그어 놓은 선 밖으로 조심스레 걸어 나갈 수는 없을까? 나는 집 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낙상 감지 센서,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을 보내는 설정, 전등과 보일러, 에어컨은 음성으로 불 꺼줘, TV 켜줘. 손을 덜 쓰고 허리를 덜 굽혔습니다. 약 알림을 켰고 깜빡임이 줄었습니다. 작은 편의가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늘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나이, 같은 고민. 이웃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되, 필요할 때는 곁이 되자고. 아침 10시까지 안부 인사. 연락이 없으면 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문을 두드리자고. 식사는 돌아가며 준비했습니다. 공동장보기로 비용을 줄였습니다. 병원은 동행했습니다. 의사 말을 함께 듣고 메모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재능이 꺼내졌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이는 반찬을 나눴고 손재주 좋은 이는 수선을 도왔습니다. 휴대폰이 낯선 이는 옆에서 천천히 눌러주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가족처럼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손길이 이 길을 더 밝게 합니다. 혼자 버티는 어르신들께 더 멀리, 더 따뜻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는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혼자 살면 모든 비용이 개별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나누는 비용이 됩니다. 쌀과 채소, 기본 양념을 공동 구매했습니다. 식비는 1인당 월 25만 원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도 묶음으로 샀습니다. 공용 등불을 켰고 한자리에 모여 난방을 썼습니다. 공과금이 얌전히 내려왔습니다. 몸도 움직였습니다. 아침이면 간단한 스트레칭, 저녁이면 동네 한 바퀴.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막았습니다. 병원 횟수는 줄었고 약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동화도, 역사도, 내 젊은 날도.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정의 강의료가 생겼습니다. 수공예를 만들어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크지 않아도 스스로 번 돈입니다. 자존감이 다시 서는 느낌. 하루가 탄탄해졌습니다. 이 길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버 코하우징. 거리를 두고 마음을 잇는 방식. 의존이 아니라 상호이지. 돌봄이 아니라 동행. 나는 알았습니다. 노후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누가 정한 틀 바깥에도
충분히 따뜻한 길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여전히 나로 살 수 있다는 걸. 아침 햇살이 창을 넘습니다. 문틈에서 이웃의 인사가 들립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대답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봅시다. 두려움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게 됐으니까요. 혼자 버티는 삶 대신 함께 기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비싼 요양원 대신 서로의 등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한 달 60만 원으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오늘도 나는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체념을 떠나고, 고립을 떠나고, 남이 그어놓은 선에서 떠나, 내가 깔아놓은 길 위로 올라섭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길 끝에서 나는 다시 내 이름을 부릅니다. 박순자.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건 숫자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 350만 원. 간병인을 고용하면 450만 원. 숨을 고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집을 팔아 충당한다 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결국 비어버린 통장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혼자 산다면 고정비가 전부 제 어깨로 쏟아집니다. 식비, 공과금, 생활비, 병원비. 한 달 평균 150만 원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나? 혹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웃들과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들기 버거웠을 쌀 포대. 함께 나누어 지니니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도 삶도 나누면 가벼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식비부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장을 보던 습관을 내려놓고 대량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쌀과 채소, 기본 양념을 함께 사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혼자 살 땐 40만 원이 넘던 식비가 25만 원 안팎으로 내려왔습니다. 밥상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반찬이 다양해졌고 영양도 고르게 맞춰졌습니다. 생활비도 달라졌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자잘한 것들이 쌓이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구매로 묶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썼습니다. 혼자서는 늘 과하게 사두고 남기던 것들이 이제는 낭비 없이 꼭 맞게 돌아갔습니다. 공과금은 더욱 확실했습니다. 조명을 함께 켰습니다. 겨울에는 거실에 모여 난방을 틀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각자 방에서 따로따로 쓰던 난방비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비였습니다. 나는 늘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방문이 잦았습니다. 같은 처방을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함께 병원에 가니 필요한 약을 나누어 챙겼습니다. 진료 내용을 함께 기록해 준이 놓치는 일이 줄었습니다. 작은 병은 미리 알아차려 큰 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 식비 25만 원, 생활비 10만 원, 공과금 10만 원, 기타 잡비 15만 원, 모두 합쳐 60만 원. 숨이 트였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돈을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함께 아끼며 나누는 삶이 더 따뜻하고 더 든든하다는 걸. 예전에는 숫자가 나를 옥죄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쓰는 방식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밥을 나누고 병원에 동행하고 아침에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350만 원짜리 요양원보다 450만 원짜리 간병인보다 60만 원의 코하우징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요. 아침이면 예전에 나는 늘 조용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다시 넣고 그 과정을 되풀이하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마다 좋은 아침이에요. 채팅방에 인사가 오갑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누군가가 달그락거립니다. 냄새가 퍼지고 웃음소리가 섞입니다. 혼자 먹던 식탁이 이제는 작은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요리를 합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잘 끓입니다. 옆집 언니는 전을 잘 부칩니다. 다른 이는 샐러드를 예쁘게 만듭니다. 그렇게 모이면 한상이 풍성해집니다. 혼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맛입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무릎은 좀 어때요? 사소한 안부가 마음을 덮이고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병원에 갈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갔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긴장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둘이 셋이 함께 갑니다. 옆에서 메모를 해주고 궁금한 점을 함께 묻습니다. 약국에서도 필요한 약을 같이 챙깁니다. 돌아오는 길엔 서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선생님이 이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혼자보다 더 꼼꼼해졌습니다. 안전도 함께 지켜냅니다. 아침 10시까지 인사가 없으면 누군가 전화를 겁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직접 찾아갑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두려움은 멀어지고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재능도 서로 나눕니다. 나는 손바느질을 합니다. 작은 가방이나 주머니를 만들면 이웃들이 기뻐합니다. 그 대신 휴대폰이 서툰 나는 옆집 동생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앱을 깔고 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모였어. 우리의 삶은 한층 넉넉해졌습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작은 공원을 돌며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부딪히고 햇살이 기울면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혼자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순간들이 이제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가끔은 소풍도 갑니다. 근처에 피어있는 꽃을 보러, 시장에 갓 들어온 제철 과일을 사러. 작은 외출이지만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늘 말합니다. 역시 혼자가 아닌 게 좋아요. 혼자였다면 두려웠을 밤. 혼자였다면 외로웠을 밥상. 혼자였다면 무심히 스쳐갔을 하루. 이제는 모두 함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깨닫습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함께 웃을 얼굴, 함께 걸을 발자국, 함께 나눌 밥 한 끼.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돈은 늘 두려움의 그림자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했고, 자녀에게 손 벌리는 건 더 싫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나면 다시는 입을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올렸습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스스로 벌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 나는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그리고 내 젊은 날의 경험담.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몰입하곤 했습니다. 이걸 해보자. 작은 결심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이웃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짧은 이야기 시간이었지만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집중한 건 처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조금의 강의료를 받으면서 이야기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작은 교실이 된 겁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내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가치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또 하나, 나는 손바느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옷을 기워 입히던 습관. 낡은 천을 잘라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예쁜 실을 꿰어 컵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좋아했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온라인에 팔아보세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작은 마켓에 올렸습니다. 한 달에 몇 개씩 팔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손끝에서 만들어진 수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낯설었던 나는 옆집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진 찍는 법, 올리는 법, 결제 확인하는 법까지. 배우는 순간마다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도 한다니. 작은 성취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일기를 영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느낀 노후의 삶. 절약의 비결.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건 서툴렀지만 차분히 이야기를 풀어내니 의외로 반응이 왔습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댓글이 쌓였습니다. 조금씩 광고 수익도 들어왔습니다.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번 돈,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는 경험. 그것이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여전히 쓰임 있는 존재라는 증거, 그리고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행복은 호화로운 소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스스로 벌어들이며 자존심을 지킬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요.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안전이었습니다. 밤중에 넘어지면, 갑자기 숨이 막히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공포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장치를 집안 곳곳에 두었습니다. 거실과 화장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움직임이 일정 시간 멈추면 자동으로 자녀와 이웃에게 연락이 갑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 번은 정말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잠시 일어나지 못했을 때 이웃이 곧바로 찾아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술이 생명을 지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생활도 편해졌습니다. 불 꺼줘. 보일러 켜줘. 음성으로 작동하는 가전제품은 허리를 굽히는 수고를 줄였습니다. 약 알람도 빠지지 않고 울려 잊어버릴 일이 적어졌습니다. 기술은 나를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외로움을 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코하우징은 기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메워주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고 병원에 동행하며 안부 인사를 나누는 일상. 그것은 센서도 알람도 대신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기술은 안전을 지켜주었고 공동체는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개의 날개가 만나니 비로소 노후의 삶이 균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나는 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 내가 혼자라면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이 곁을 지켜주고 사람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 덕에 나는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원할 때 책을 읽고 원할 때 산책을 나갑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안전과 따뜻함, 이 두 가지가 채워질 때 비로소 노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나는 늘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찬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대충 먹고 치우는 일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국을 끓일게요. 저는 반찬 준비할게요. 서로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상 위에는 된장찌개, 나물, 전, 샐러드가 올려집니다. 혼자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풍성함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 웃음소리가 따라옵니다. 그 웃음이 음식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병원에 가는 길도 달라졌습니다. 혼자였다면 두렵고 귀찮아 미루었을 길.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옆에서 메모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돌아오는 길에 안심시켜줍니다. 그 길이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가끔은 공원으로 나갑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매미 소리,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흰 눈. 사계절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자라면 그냥 스쳐갔을 풍경이 이제는 함께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됩니다. 집 안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손바느질을 좋아합니다. 작은 가방을 만들면 이웃들이 기뻐합니다. 대신 나는 휴대폰을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옆집 동생이 알려줍니다. 사진 찍는 법, 온라인에 올리는 법. 서로의 부족함이 서로의 힘이 됩니다. 어떤 날은 작은 모임이 열립니다. 요리 수업, 스마트폰 교실, 공예 모임.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함께 배우고 웃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늘 작아지고 남에게 폐가 될까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이 다시 나를 세워줍니다. 작은 행복들이 쌓였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밥, 병원 길의 동행, 공원에서의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짧은 안부. 이 모든 게 모여 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걸.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걷는 그 순간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녀 집도 아닌 길.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코하우징 속에서 나는 다시 나로 설 수 있었습니다. 돈은 적게 쓰되 마음은 넉넉했고,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앞으로의 길, 우리 모두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